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잘했어요. 오늘은 4.2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구로와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경남 거제, 전남 담양 등에서 투표가 한창입니다. 사전 투표율을 보니까 7.94%로 94%에 불과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재보궐선거보다 낮습니다. 투표는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입니다. 꼭 투표하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12월 3일 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여럿이 혼자 있던 언론인을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 했던 CCTV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뉴스토마토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국회 본관을 침투하려는 계엄군을 촬영하자 강제로 제압을 한 겁니다. 계엄군은 촬영한 영상이 삭제된 걸 확인한 뒤 기자를 풀어줬다고 합니다. 해당 기자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민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국회로 달려와 계엄군을 지켜주고 언론인이 국회로 달려와 생중계하지 않았다면 뉴스토마토 기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포박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 타이를 놓고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다. 국회 문을 잠그려고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계엄군이 있습니다.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입니다. 게다가 MBN 보도에 따르면 김현태는 계엄과 관련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해외 파견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김현태의 상관이자 특전사 소속인 A 준장이 직접 추천서를 작성해 줬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국회를 침범해 조사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런 자의 해외 도피를 도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설마 여권 인사와 A 준장이 김현태를 회유하려고 해외 파견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건 아닌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특히 4월 4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23일째 되는 날입니다. 묘하게도 1, 2, 3이란 숫자가 겹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긍정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던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정했다는 건 최소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으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중언입니다. 양측 대리인단의 선고 기일을 송달한 시간과 평결을 마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이미 만장일치 파면은 정해진 것이라 합리적으로 분석도 됩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폭력 세력을 선동하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나라를 망치는 건 윤석열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극악무도한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입니다. 윤석열의 복귀가 계엄 면허증 발급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윤석열은 2차 계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윤석열은 계엄 당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다시 계엄할 테니 국회부터 장악하라. 이렇게 계엄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이런 윤석열의 복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과 그 일당은 충암파 친정체제를 구축해 우리 군을 내란에 동원했습니다. 우리 군을 내란에 동원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나라에 목숨 바친 군인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을 모욕하고 안보를 망가뜨린 겁니다. 국론 분열이 심각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 파면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들께 간절히 바랍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것만이 나라와 국가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